네, 이 시각 K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는 투자자 여러분이 증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같이 하겠다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앞서 이제 힘든 산을, 눈 내리는 힘든 산을 오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빨리 안 나와야 시장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해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시장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하고 같이 또 한번 나눠보죠.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멘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준혁 와운의 파트너 멘토 나오셨고요. 윤여민 교보증권 멘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주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네요. 반도체주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은 좀 드렸으니까요. 바로 강준영 멘토의 오늘 반도체주의 상승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게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의견을 좀 주시죠. 일단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관련돼서 네. 시장 안에서 이제 조금 이슈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세금 깎아준다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 투자를 그냥 늘리는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래서 해석을 저는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중국입니다.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좀 더 빠르게 올라왔던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 부분의 거의 50% 정도를 이제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하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때 가장 먼저 상승을 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삼성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같이 덩달아 좀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이 일단은 블록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하는 기업들이 우리 국내에 이제 공장을 짓기보다는 미국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유럽, 스페인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해외 투자 부분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에서 단순히 법인세를 우리나라에서 깎아준다고 우리나라의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할 이유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해외에 일단은 반도체 경기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로 봤을 때 해외 여러 곳에다가 반도체 생산 기지를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도체 장비 수주 자체가 그만큼 증가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 반도체 장비 관련된 부분은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 자체가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7%까지 상승세를 높이고 있네요. 네.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준영 멘토께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또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까지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반도체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시설 투자는 결국에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공급망 이슈를 저희가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국 내에도 공급망을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생겼거든요. 이른바 회복 탄력성을 좀 길러야 된다는 이슈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투자하지만 국내에도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왕이면 국내에도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제 세제 혜택도 주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윤여민 멘토께서 반도체주의 상승 오늘은 일단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네. 이어질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자꾸 전저점을 깨는 어떤 네. 흐름이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우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어제 지금 오늘 좀 뉴스가 연이어 나오면서 오히려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반전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월에 좋았던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섹터군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제한된 수급에서 지금 반도체 섹터로 지금 이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러한 좀 수급이 계속되는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어떤 이런 반등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의 어떤 반등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가 제가 볼 때는 좀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지금 이제 수급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빠르게 선순환이 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세제택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주가라는 것은 이제 숫자에 좀 수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반등 같은 경우는 반갑습니다만 그게 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섹터가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느긋하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반도체주의 본격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 삼성전자 실적 이제 1월 뭐 하순쯤에 발표가 되는데 삼성전자 실적 좋으면 뭐합니까? 주가는 빠졌잖아요. 도리어 안 좋을 때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이번에 최악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가 반등의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의 문제고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말고 아까도 장비업체 제가 얘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장비업체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세액공제 좀 많이 해준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투자 좀 진행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강주영 멘토? 사실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투자를 해줘야 네. 장비 수주가 일단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장비 수주가 나와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일단 여러분들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좀 세모를 하나 치고 있는 게, 미국에서 만약에 반도체 투자를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유럽에다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할 때 국내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장비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세모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 기술력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앞서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부 종목군들 위주로만 일단은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이제 반도체 장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책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번에 이제 이번 행정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AI 반도체를 이제 국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도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는 오늘 사실 이제 PSK가 지금 한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원익 QNC도 한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고들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AI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으로 일단 볼 수가 있죠. 아까 이제 PS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부분에도 들어가고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으로도 같이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이 엮일 네.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우리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버용 D램의 그 설비 자체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일단 참고를 하시고, 하나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요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지금 밀리고 있을 때 실적이 최악일 때가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이었고 이런 말씀들 일단 네. 해주셨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보통은 누구를 좀 따라가냐 하면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좀 따라갑니다.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좀 턴하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으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본격적인 투자 타이밍 자체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턴하는 그 시점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은 파운드리하고 장비 네. 부분에 같이 엮여 있는 PSK라든지 아니면 원익 QNC 같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턴하려면 올해 경기 침체가 이슈인데 네. 사실은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냥 들리네요. 저는 네. 사실은 무슨 생각도 드냐 하면, 우리 지금 올해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네. 겁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올렸고, 보통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이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시점이 6개월 후부터니까 12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중축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부분은 다 알고 있을 거고, 경제학자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전 터지기 전에 전부 다 우크라이나전은 안 터질 거라고 전부 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전 터졌고, 인플레이션 처음 생기기 시작을 할 때 파월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니까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해놔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져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는 이러한 국면이 일단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무조건 100% 무조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갑자기 턴할 수도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흐름을 보면 올해 그 겨울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난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유럽의 그 국가별 LNG 탱크가 지금 대부분 90% 뭐 80% 이상 다 차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LNG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유럽의 경기 침체 얘기도 쑥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 안에서 많은 학자분들이라든지 많은 똑똑하신 분들께서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들은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보조 지표일 뿐.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지 100%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전략을 안 짜셨으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수는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실제로 유럽 쪽이 경기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네.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올해 절대 일어나지 않을 10가지 뉴스를 뽑아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또는 휴전. 그러니까 1년 내내 전쟁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해놨는데 또 전쟁 상황이라는 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거기에 대한 희망은 좀 걸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워낙 전망들이 많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 그다음에 시장 심리가 좀 죽어 있는 거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두 번째 이슈는 오늘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하고 애플의 주가의 향방이 좀 매우 안 좋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도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습니다. 이건 결국엔 2차 전지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여민 멘토부터 좀 얘기하실까요? 예,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좀 이제 작년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1월 정도까지 좀 상당히 좀 버티다가 좀 마지막에 좀 내려온 좀 섹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시장이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2차 전지 섹터 상당히 좀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재활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상반기에는 이제 양극재 쪽, 소재 쪽에 대한 어떤 좀 퍼포먼스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셀 쪽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수요에 대한 뭐 위기 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수요가 좀 오면서 결국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엮이면서 상당히 좀 시장 자체에서 봤을 때 마지막까지 버티던 전체가 내려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라고는 테슬라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 뭐 시장이 커지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결국 이 속도에 대한 어떤 의심이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좀 염려와 달리 시장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얼마큼 이제 성장을 하느냐 뭐 이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인도부터 시작해서 좀 계속해서 뭐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좀 수요의 어떤 이슈까지도 같이 좀 연결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2차 전지의 성장을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뭐 상당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겠습니다만 네. 지금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투자를 하는 섹터, 결국 이제 좀 증설을 하고 있는 섹터들이 결국은 그 실적을 좀 담보로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아무래도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네. 지금의 좀 조정이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를 좀 높이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좀 시장 자체가 빠르게 돌고 있고 악재에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점에 대한 테스트는 분명히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저점에 대한 부분을 좀 모색을 하면 그 이후에 추가 매수인지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천천히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반적인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선두권에 있다 보니까 분위기를 알려준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주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겠죠. 현대, 기아의 전기차의 침투율을 좀 높인다거나 이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준영 멘토께서는 테슬라 주가 100달러도 잘못하면 깨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테슬라 판매가 줄어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은 일단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 테슬라도 사실은 원래 그 이번에 성장 자체가 테슬라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한 50%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성장을 못한 게 아니라 40% 정도 성장을 했죠. 외형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40% 성장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서 또 밀리는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
경기가 둔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40% 정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날 풀리기 전까지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이 굉장히 이제 겨울 폭풍이 심하다가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반등 포인트 자체는 거의 대부분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테슬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기대감을 가지시고 보시는 것도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트위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들도 일단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좀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테슬라가 저번에 AI 데이 때 로봇을 일단 한번 보였어요. 그 로봇이 이제 아장아장 걷는. 근데 테슬라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1년 뒤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일단 보여줄 것이다. 기존의 테슬라 자동차가 그랬듯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더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화 관련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트위터 부분의 인수도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 전날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가장 주된 요인이 테슬라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테슬라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악재 자체는 날 풀리면은 대부분 다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날이 풀리면 전기차 업종도 좀 괜찮을 거다. 2차 전지도 괜찮을 예. 거다. 테슬라는 지금이라면 좀 관심 가질 만하다. 테슬라의 반등은 결국에는 국내 전기차 산업에 대한 반등으로 저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갈까요? 세 번째 이슈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좀 꼽아봤습니다. 지난해 이제 카카오 목통 사태, 판교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 나고 난 이후에 이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적으로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중화 작업,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 만들어서 데이터를 이쪽에서도 보관하고 이쪽에서 백업하는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확충해야 되는 이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주문하는 곳들이 있네요. 윤여민 멘토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 오늘 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어제부터 좀 뉴스가 나왔죠. 지금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 보고서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관련돼서 뭐 신규 부동산, 뭐 투자처로도 부상하고 있는데, 약간 저는 이제 좀 시각을 달리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를 뭐 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PC라든지 데이터 서버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까지 좀 가게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중에서도 그 데이터 센터, 특히 이제 서버와 좀 연관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뭐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들이 오르긴 합니다만,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좀 반도체와 좀 연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최근까지 좀 계속 이슈가 있었죠. 뭐 DDR5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좀 종목으로 좀 확정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지금 오늘 좀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좀 경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뒷단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쪽, 특히 뭐 네. DDR5 관련된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접근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분명히 이제 뉴스로 테마로 돌고 있습니다만 좀 중장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그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이제 데이터 센터 전체를 보고 만약에 윤여민 FP한테 탑픽 종목을 꼽으라 그런다면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DDR5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아비코 전자라든지 뭐 이런 좀 TLB 쪽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인텔이 계속해서 지금 관련된 이제 서버용 관련된 지금 CPU 서버용 지금 나오는 부분에서 계속 좀 얘기가 좀 연결되고 있는 부분,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수요에 대한 부분이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뭐 TLB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숫자와 관련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지만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수요도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전력 가격이 좀 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다 지어놓으면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전력 요금 올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올린다 하더라도 글로벌로 봤을 때 산업계에서 쓰는 전력 비용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싸다. 그래서 아마도 구글이나 이런 데들도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준영 멘토께서는 이 데이터 센터 이슈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연계도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사실은 이제 정책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민다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무조건 많이 생기는 건 아니죠.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게임 업종이 굉장히 화랑이 되어서 게임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량 자체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 어떻게 보면 게임 업종들은 데이터 센터를 증가를 시킬 수밖에 없고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게임이 되었던 아니면 광고가 되었던 아니면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네이버 TV라든지 하는 부분에 접속자 수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넷플릭스라든지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도 구독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게 되니까 데이터 센터를 증가를 시킬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 하면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OTT 부분을 구독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좀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 부분의 정부 정책 부분들 때문에 여덟 종목군들이 조금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넷플릭스라 하고 왓챠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티빙 여러 가지의 OTT를 보고 있다면 이제는 뭐 한 개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군들의 성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의 키워드 자체를 중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똥수 시수안이라고 하는 부분의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심천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데이터 부분을 여기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를 꾸에린이라든지 하는 쪽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그쪽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러한 부분의 사업 자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예전에 반도체 굴기라고 중국이 썼을 때의 돈보다 네. 더 많은 돈을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요 차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지금 띄워드린 화면을 한번 보게 되면 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뭔가요? 부분인데 내용이 지금 보면은 지금 바로는 못 띄울 것 같고요. 예, 네. 중국의 데이터 센터 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하는 그래프를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100% 이상씩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누구냐 하면 작은 종목 아닙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결국엔 반도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삼성전자에서 매출 구조가 가장 큰 부분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D램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휴대폰용 컴퓨터용 D램이었다가 그 다음 모바일 D램으로 넘어오고 지금은 서버용 D램으로 이미 넘어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데이터 센터의 규모의 확장 자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단지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하고 미국 간에 지금 반도체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자체에서만 좀 돌파구가 만들어진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먼저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도 사실 대안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려면 삼성 거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거 없이는 데이터 센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이슈는 오늘 조선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현대사무중공업 상장 철회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또 빠집니다. 아마도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지 않나 싶은데 조선주 전반을 오랜만에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윤여민 멘토부터 얘기해 볼까요? 예, 일단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조선해양 그래도 오랜만에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상장 철회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좀 제가 볼 때 반영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수주가 30조 원이 넘었었는데 올해 좀 목표치를 좀 23조로 좀 낮췄습니다. 결국 이제 수주의 어떤 이제 목표를 낮췄다는 것 자체 뭐 글로벌 침체라든지 어떤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성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현대사모중공업의 IPO 철회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이제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제가 볼 땐 점수가 좀 어느 정도 주면서 제가 볼 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주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매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어쨌든 간에 현대사모중공업 주식을 주당 88,000원 정도에 지금 이제 매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 PE 쪽으로부터, 근데 그 매수 대금을 이제 현금이라든지 여기에 또 현대중공업 주식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서 이제 거래 대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 현대중공업의 어떤 모멘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빠질 때가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상장 철회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내실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좀 고개를 든다라고 좀 요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준영 멘토께서는 조선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선주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시장 안에 종목군들은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일단은 보이는데 종목은 일단 상승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을 그냥 매수해서 홀딩을 해보자. 지금 저가니까. 두 번째는 일단 시장 관심 자체가 여기로 가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매수 자체는 보류하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반등했던 부분은 이건 무조건 원래 상장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 자체를 상장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1월 3일 날 합의가 되면서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할인율, 증권사에서 얘기했던 할인율 자체를 현대사모중공업이 상장을 했는 경우에는 할인율 한 60%까지 받던 걸 지금 한 40% 정도로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조선주 전체로 보면은 오늘 아까 이제 방금 이제 윤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대중공업은 일단 개별적인 어떤 리스크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중공업도 오늘 보합세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이슈들은 있죠. 시장 안에서 해양 부분에서도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양 오염에 대한 규제 자체도 굉장히 좀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디젤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일단 배가 갔던 부분이 LNG 추진선이 됐던 암모니아 관련된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추진선이죠. 이쪽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사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일단 있고요. 유럽 부분의 LNG 부분이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우크라이나전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유럽은 해외에서 카타르라든지 등지에서 LNG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LNG선 수요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조선주들은 일단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가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운대가 여름이 되면 너무 빡짝빡짝하니까 네. 한가한 2월 달에 가면은 좋겠다 이런 건 아니죠. 그 날 따뜻해질 때 가는 게 일단은 바람직하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관심은 가지시되 매수 타이밍 자체는 저는 늦추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분위기 자체는 지금 갈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이세요. 오늘 그냥 현대사모중공업의 상장 철회 때문에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관심 가져야 되는지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 좀 보죠. 강준영 멘토께서는 가상현실 본격 성장의 시대, 아무래도 CES 쪽에서 또 가상현실 얘기 좀 나올 것 같은데 덱스터 가져오셨습니다. 같이 얘기 나눠보고요. 윤효민 멘토는 메타버스로의 진화 시도 중, 여기 역시도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 얘기네요. 캐리소프트를 가져오셨습니다. 덱스터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래 하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 들어서 애플의 어떤 모멘텀을 얘기를 하더라도 애플의 이제 VR 글래스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이제 필요한 부분의 소프트웨어도 사실 이제 가상현실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또 관심을 또 가져야 되겠죠. 게임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좀 변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XR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용한 가상현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상현실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최근에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OTT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OTT 업체들이 이제 자체 제작하는 편수 자체를 드라마라든지 영화 편수 자체를 좀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CJ ENM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4편 정도 일단은 만들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편 이상 일단은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부분 들어가는 게 VFX 부분은 대부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덱스터라든지 위지익 스튜디오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네. 최근 조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시점에서 1차 목표가는 일단은 16,500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이탈 가격은 바로 밑에 있는 가격권 저점 부분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덱스터 목표가 16,500원, 선절가 11,650원 제시하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K소프트 얘기 윤여민 멘토에게 듣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상당히 좀 시가총액 좀 작은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IP 쪽 관련돼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컨텐츠 관련돼서 뭐 이제 크로스오버가 나오는 어떤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제 좀 박스권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는 좀 채널을 좀 시작을 해서 뭐 어린이 방송국 캐리 TV로 좀 성장한 좀 약간 패밀리 관련돼서 또 이제 키즈 관련된 쪽의 컨텐츠를 좀 기획하고 제작하는 좀 지금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아마 좀 상승세가 아마 영유아 관련된 쪽으로 해서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약간 테마로서 보건복지부가 일단 이제 뭐 자녀 1세, 2세에 관련된 이제 둔 부모들에게 생활비를 뭐 지급하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약간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어린이 쪽에 대한 쪽에 좀 어떤 좀 테마로서 엮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 회사의 좀 본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이제 이런 컨텐츠를 갖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쪽 게임 쪽으로 어쨌든 좀 확장하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영화도 지금 베트남에서 좀 개봉을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캐리버스라고 하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이제 게임 같은 블록체인 어떤 경제 생태계를 좀 구축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제 메타버스 관련 쪽에서 어떤 후발주로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자금 확보도 좀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서 올해까지도 지금 이제 뭐 시리즈 A 투자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성장할 수 있는 좀 회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핑크퐁 사례에서 좀 강력한 이 IP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좀 봤죠. 삼성출판사 밑에 있는 이제 핑크퐁이 유튜브 쪽에서 강력한 IP의 힘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채널도 만들어지고 이 IP를 가지고 뭐 영화도 만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사례가 이제 이 캐리도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관심이 가긴 하네요.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좀 약간의 좀 테마성의 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3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성이고 좀 짧게 가자라는 말씀이세요. 박스권 흐름도 예상을 하셨습니다. 목표가 1,200원에 손절가 7,300원 캐리소프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강준영 멘토와 윤여민 멘토하고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